안녕하세요. 도키와 미국 주식 채널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종목은 저희 구독자님께서 신청해주신 이 마이크론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마이크론은 6개월 동안 19% 그리고 1개월 동안 16% 오른 종목으로 생각보다 상승이 더딘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마이크론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인컴 스테이트먼트, 밸런스 시트, 미래 전망에 대해서 다룰 테니까요. 끝까지 봐주시면 판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혹시 리뷰했으면 하는 미국 종목이 있다면 언제든지 코멘트를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최대한 빨리 자료 수집을 하여 영상 및 코멘트로 화답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론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마이크론은 DRAM, 3D NAND, NOR, 3D XPoint, 3D Packaging, 그리고 차세대 기술을 포트폴리오로 갖고 있습니다. 여기 SEC 공시를 보시면 말이죠. DRAM이 2020년 기준으로 21조 중에서 14조인 68%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NAND가 21조 중에서 6조를 차지함으로써 21조 중 6조인 28% 정도의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대부분의 수익이 DRAM과 NAND에서 온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크론의 대부분 수익 구조는 DRAM과 NAND 플래시에서 나오며 이 두 가지 제품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클라우드,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킹, 게이밍, 인더스트리얼 앤 IoT가 있고요. automotive, 모바일, PC 쪽에서 사용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마이크론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까 구체적으로 이러한 DRAM과 NAND 플래시가 얼마나 많은 수익을 벌어다주고 있는지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인컴 스테이트먼트의 레비뉴 부분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2020년 3분기를 보시면 말이죠. 6.06조를 기록을 했고요. 2020년 2분기 때는 5.44조로 확실히 3분기가 2분기보다도 더 좋은 실적을 냈다는 것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2018년도에 1, 2, 3, 4분기를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전부 다 7조 이상을 기록을 했었는데 이렇게 2018년도 때에 비해서 2019년도와 2020년도에 매출액이 많이 줄어든 이유는 말이죠. 우선은 2018년도 때 NAND 플래시와 그리고 DRAM이라는 물량을 OEM 쪽에서 많이 사가다 보니까 2019년도와 2020년도 때는 상대적으로 덜 필요하게 된 것이죠. 게다가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경제적으로 분위기가 많이 다운이 됩니다. 그리고 2020년 9월 달쯤에는 이제 미국에서 화웨이 제재를 함으로써 반도체를 만드는 이 칩 메이커가 화웨이에 수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서 마이크론의 매출액이 2018년도에 비하면 많이 둔화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gross profit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gross profit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액 빼기 cost of the revenue로 그 매출액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매출액에서 빼면은 gross profit이 나옵니다. 3분기의 경우는 gross profit이 2.07빌리언 달러로 2.07조 정도 기록을 했고요. 2020년 6월 30일 2분기 때는 1.76조를 기록을 했네요. 마찬가지로 이제 매출액과 동일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죠. 확실히 2018년도 때는 gross profit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2019년과 2020년엔 많이 둔화가 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시 보는 이 gross margin vs profit margin이 되겠습니다. gross margin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액 빼기 cost of the revenue를 실제로 퍼센테이지화를 했을 때 사업 비즈니스 모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마진이 나오냐를 보여주는 그런 척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4% 정도면은 그래도 안정적인 마진을 갖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2018년도에 비하면은 60%에 육박했던 이 gross margin이 지금은 이제 절반이나 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DRAM과 NAND 플래시에 대한 수요와 공급과 정치적인 요소가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gross margin이 떨어진 거라 볼 수 있거든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이렇게 profit margin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여전히 16.30%라는 흑자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profit margin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은 순이익이라고 해서 만들어내는 매출액에서 cost of the revenue를 빼고요. operating expense라든가 other expense, tax, interest까지 전부 다 뺐을 때 결국 기업 입장에서 뭐가 남느냐, 나한테 흑자가 남느냐 적자가 남느냐를 보여주는 그런 지표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6.30%가 나온 것은 다행스럽지만 여전히 2018년도 때에 비교하면 profit margin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확실히 마이크론의 매출액이 급감을 했고요. 그것에 따라서 profit margin 또한 급감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밸런시트를 통해서 마이크론이 갖고 있는 이 재정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밸런시트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런시트란 현금과 부채를 비교해서 얼마나 현금 건전성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아보는 그런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현금 캐시 앤 캐시 이퀴벌런트를 보시면요, 7.62 빌리언 달러로 3분기 기준으로 약 7.62조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리시버블의 경우는 3.91조로 12개월 이내 거래처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을 의미하고요. intangible의 경우는 1.56조 정도로 기업의 이름이나 아니면 라이센스 등을 뜻합니다. 인벤토리는 5.61조라고 하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디램이라던가 낸드라던가 이런 재고 물량들을 말합니다. 재고 물량이 쌓이면 쌓일수록 안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면은 재고 물량이 쌓인다는 것은 기업이 갖고 있는 이 낸드 플래시라던가 DRAM이 생각보다 적게 팔리기 때문에 재고로 놓아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Net 같은 경우는 31.61조로 말 그대로 장비라던가 공장을 뜻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Liability Distribution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뛰는 게 이 Non-Current Debt인데요. 이것은 장기적으로 10년, 20년, 30년에 걸쳐서 은행에다가 갚는 부채라고 보시면 됩니다. 3분기 기준으로 6.91조 정도를 갖고 있네요. 그리고 이 Current Debt의 경우는 12개월 이내에 은행에다 갚아야 되는 돈을 의미하고요. 271년 달러밖에 없습니다. 여기 Payable 같은 경우를 보시면요, 5.82조로 이거 같은 경우는 12개월 이내에 거래처에게 내야 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방금 Account Payable 같은 경우는 5.82조라는 것을 확인을 하셨는데요. 그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이 여기 SEC 공식 홈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 Account Payable 자체만 보시면요, 2.191조로 이거 같은 경우는 기업이 노트를 발행한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돈을 왕창 빌렸을 때 이제 쪼개서 갚아야 되는 돈의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돈을 의미하고요.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쪽에서는 약 2.374조를 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Equipment Purchase Payable Current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사는데 이 정도의 돈을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Salaries, Wages and Benefits도 들어가 있네요. 직원들에게 줘야 되는 월급이라든가 복지가 이 부분에 들어있고요. Income and Other Taxes도 이 부분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8조라는 큰 돈이 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다시 밸런시트로 돌아와서 Asset Distribution과 Liability Distribution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먼저 갖고 있는 이 Cash and Cash Equivalent를 보시면 약 7.62조입니다. 여기 Non-Current Investment와 Current Investment은 너무 미미해서 제가 따로 언급을 드리지 않았는데 이 부분 또한 가용현금으로 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7.62조 더하기 1.05조 더하기 518밀리언 달러를 더하면 말이죠, 9조 정도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receivable 같은 경우는 3.91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갖고 있는 이 receivable 3.91조로 payable은 어느 정도 충당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5.82 빼기 3.91 하면은 1.91조라는 payable의 부채가 남습니다. 그 돈을 말이죠, 여전히 이 current investment와 non-current investment, cash and cash equivalent라는 이 구조로 충당을 할 수 있습니다. 9 빼기 1.91을 하면 이렇게 7.09조라는 현금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7.09조로 current debt를 갚으면 말이죠, 6.82조가 남고요. 이 6.82조로 non-current debt를 갚아야 되는데 조금 부족하죠. 그래서 이 밸런시스는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나쁘다고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current와 debt의 비율이 거의 1대1 정도로 동일하기 때문이죠. 이 단계에서 저희가 알아야 될 부분은 말이죠, 장기적으로 몇 년도에 얼마를 갚아야 되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non-current debt가 10년 뒤 또는 20년 뒤에 다 몰려있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와 함께 이 non-current debt의 상환기간을 알아보러 가보겠습니다. SEC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요, 이렇게 갖고 있는 부채를 상세히 몇 년도에 얼마나 갚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한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003년도부터 2033년도까지의 노트가 나와 있고요. 이 노트가 뜻하는 것은 기업이 돈을 투자자로부터 또는 은행으로부터 빌릴 때 노트를 발행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은 기업은 2026년 노트라고 한다면은 2026년도까지 돈을 갚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토탈을 보시면요. 486밀리언 달러부터 1.2 빌리언 달러, 598 밀리언 달러, 1.2 빌리언 달러 이렇게 각각의 상세한 내역이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2023년도 내에 마련해야 되는 돈이 1.2조 더하기 486 밀리언 달러니까 합치면 약 한 1.7조 정도 돈을 갚아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2023년도까지는 충분히 마이크론은 현금을 갖고 있고요. 갖고 있는 현금 구조로 이 1.7 정도를 갚아도 충분히 돈이 남으니까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그렇게 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밸런스 자체만을 보면은 부채와 그리고 현금 비율은 1대1 정도의 비율로 그렇게 좋다, 나쁘다 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갖고 있는 이 long-term debt를 봤을 때 나뉘어서 잡혀 있고요. 지금 2023년도까지만 생각해도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되고도 남기 때문에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최근 3분기의 earning call에 보시면 말이죠. 산제이 씨라는 분이 이 마이크론의 CEO입니다. 보시면 말이죠. 이 CEO가 말하는 말이 여기 보시면은 The positive momentum in our financial performance in calendar year 2020 has been interrupted by unprecedented combination of a global pandemic and US restrictions on shipments to Huawei라 적혀있죠. 여태까지 잘 나가다가 이렇게 2020년도에 안 좋은 결과를 낳게 된 이유가 먼저 글로벌 팬데믹이라는 코비드-19이 있고요. 게다가 정부 측에서 화웨이에 대한 제재 때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최근 3분기 실적 이후에 나온 earning콜에 그 CEO 말에 따르면 말이죠. 화웨이 제재가 나온 뒤에 화웨이로 의한 상승세는 굉장히 미미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만큼 화웨이를 통해서 나온 수출이 거의 없다라는 뜻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을 보시면 말이죠. We start shipment effective September 14th, so what that means is that our revenue declines substantially with Huawei in fiscal quarter 1. That clearly is a significant headwind to u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그 fiscal year quarter 1 쪽에 2020년 4분기의 실적은 2020년 9월 13일의 제재 영향에 뒤따르며 이로 인해서 화웨이에 수출되는 물량이 적어지면서 꽤나 큰 타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에 보시면요. 실제로 회사 측은 마이크론의 4분기 가이던스를 화웨이로 인한 타격까지 감안해서 내놓았다고 적혀 있네요. 그렇다면은 마이크론이 실제로 내온 가이던스에 대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측에서 내놓은 가이던스에 의하면요. 매출액은 5.2조로 4분기 때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로스 마진의 경우는 27.5%, 그리고 영업비용은 285밀리언 달러이고요. EPS 같은 경우는 0.47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을 해놓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내놓은 가이던스 중에서도 이 그로스 마진이 마이크론의 주식과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말이죠. 이게 그로스 마진과 셰어 프라이스의 관계를 보여주는 부분인데 참고로 그로스 마진은 이제 매출액 빼기 cost of the revenue, 즉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표에서 이렇게 파란 색깔이 그로스 마진이고요. 이 오렌지 색깔이 이제 그 마이크론의 그 주가입니다. 최근 기준으로 가장 낮은 저점의 그로스 마진은 26.6% 정도였고요. 이번에 내놓은 이 27.5%라는 그로스 마진이 가이던스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로스 마진이 다른 해에 비해서 낮게 나온다는 것은 말이죠. 마이크론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인 DRAM과 NAND 플래시에서의 그로스 마진이 낮게 나올 것이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실제로 이 표를 보시면 말이죠. 이 부분이 이제 NAND 플래시고요. 이 두 번째가 이제 DRAM인데 이번 3분기에서는 이제 30% 그리고 36.8%가 나와가지고 이제 34.1%라는 그로스 마진을 냈단 말이죠. 그런데 가이던스에 따르면 27.5% 정도가 나올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상 시나리오를 잡아봤는데 이 NAND 플래시 쪽에서 이제 그로스 마진이 20%라고 했고 그리고 DRAM에서 28.7%라고 쳤을 때 나오는 이 전체적인 그로스 마진이 26.5%, 즉 가이던스 쪽에서 나온 거랑 그렇게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이 정도로 그로스 마진이 각각의 분야에서 떨어졌을 때 26.5%에서 27.5%의 그로스 마진이 나온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마이크론이 갖고 있는 이 낸드 플래시와 그 디램에서의 그 시장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왜 마이크론의 그로스 마진은 낮아지는 것일까요? 화웨이로 인한 제재 이외의 부분을 찾아보았습니다. D램 시장을 분석해보면 말이죠. 가장 D램이 많이 쓰이는 분야가 핸드폰입니다. 여기 표에 따르면 말이죠. 우선은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들이 삼성, 화웨이, 애플, 샤오미 등등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2020년 1분기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핸드폰 대수가 팔렸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마켓 셰어가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퍼센테이지로 얼마나 그 시장이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말이죠. 2019년 1분기에 대비해서 2020년 1분기에 마이너스 20.2%나 핸드폰 출고량이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0년 1분기뿐만이 아닙니다. 2020년 세컨 쿼터 2분기를 보시면 말이죠. 똑같이 핸드폰을 만드는 이 동일한 회사들 삼성, 화웨이, 애플, 샤오미 등등을 기준으로 잡고 2020년 2분기와 2019년 2분기의 핸드폰 출하량의 차이점을 보시면 말이죠. 자그마치 20.4%나 빠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전체적인 핸드폰 시장이 많이 감소했음을 의미하고요. 핸드폰 시장이 감소를 했으니까 당연히 핸드폰을 만드는 OEM 입장에서는 그만큼 D램이나 낸드 플래시가 덜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마이크론의 시장 또한 감소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안 좋은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D램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휘발성 메모리로 저장된 데이터가 시간과 전원이 끊김에 따라서 소멸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을 포함해서 말이죠.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와 같이 마이크론의 경쟁사들은 D램에 가능한 적은 에너지로 많은 에너지를 저장하려고 기술을 발전시키는 레이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 말이죠. 다양한 나노 D램이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10나노대 D램은 말이죠. 공정에 따라서 1세대는 1X 나노, 2세대는 1Y 나노, 3세대는 1Z 나노입니다. 참고로 여기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1Y 나노에서 이렇게 1Z 나노로 넘어가면서 생산성이 20% 향상되고요. 속도 증가로 인해서 전력 효율 또한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공정이 미세해질수록 전력 소모가 줄고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4세대 10나노급 1알파 D램 기술이 있는데 이것은 1X D램보다 생산성이 2배나 높아 사업 경쟁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D램의 로드맵을 보시면 말이죠. 마이크론이 지금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다는 것이 눈에 띄는 바입니다. 2019년 3분기 때 1Z 노드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냈고요. 새로운 제품인 D램의 알파 노드를 이렇게 2020년 4분기 때 대량 생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이크론과 동일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SK 하이닉스를 보시면요. 2019년 3분기 때 1Y 나노미터의 생산을 실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분기 때 삼성과 하이닉스가 D램 1Z 노드를 각각 이렇게 수행을 했죠. 이것만 봤을 때 마이크론은 지금 4분기 때 1알파 노드 D램을 먼저 생산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만큼 다른 경쟁사보다 마이크론은 일찍 더 낮은 비용의 공정으로 D램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떠셨나요 여러분? 이렇게 마이크론에 대한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제가 주식을 살 때 세 가지 기준인 Income Statement, Balance Sheet, 그리고 미래 전망을 봤을 때 약간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인컴 스테이트먼트에서는 2018년도에 비교해서 2019년도 그리고 2020년의 그로스 마진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게다가 2020년 4분기의 가이던스에서도 그로스 마진이 27.5%가 나올 것을 전망하면서 3분기보다 더 낮을 수 있다고 전망을 했죠. 밸런시트 경우는 보통이었습니다. 현금과 부채의 비율이 1대1 정도였고요. 다행스럽게도 장기 부채가 멀리 잡혀 있어서 마이크론의 경우 부채의 압박을 그렇게 크게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 전망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화이로의 수출은 막혀 있고요.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핸드폰 출하량의 부진으로 인해서 D램과 낸드 공급이 수요보다 더 많이 잡혀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생각으로 미래에는 D램과 낸드 플래시의 사이클이 다시 돌아온다면
언제든지 마이크론은 다시 상승세를 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제가 들은 바로는 마이크론의 경쟁사인 SK 하이닉스의 사이클이 내년 초쯤에 돌아올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는 뜻은 마이크론의 사이클 또한 내년쯤에 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또 다른 영상의 리뷰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see you later.